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제 이 시간 통해서 좀 속보로 말씀은 드렸는데 현장 분위기는 조금 더 오늘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네. 어제 아주 이대호 기자도 핫했고 롯데 그룹도 핫했습니다.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어제 진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언론사 생활 한 11년째 하고 있는데 네. 한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카메라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거의 ENG만 한 40대 이상 온 것 같거든요. 한 네. 언론사에서 막 두세 대씩 보내기도 했고 네. 곳곳에서 이제 생중계도 많이 했고 또 예. 시민들도 공공장소 요즘 TV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멈춰서서 그걸 이제 지켜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신동빈 그 롯데그룹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그러니까 롯데 창업주의 차남이죠. 그리고 한일 양국 롯데 경영권을 이미 이제 장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롯데를 대표해서 어제 사과를 한 건데 일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직접 먼저 들어보시는 게 낫겠죠? 예. 한번 보시죠.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신 롯데에 대한 깊은 의료는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의 국민 여러분과 정부 그리고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여러분께서 의뢰하시는 점을 가담하게 개혁하고 바꿔 나가겠습니다. 참 어렵게 자리한 이런 대국민 사과문을 우리가 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어 발음이 좀 어눌하다 보니까 저는 자꾸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한 종편방송사에서는 아예 자막을 했습니다라고 아예 들리는 대로 써놨더라고요. 썼다가, 아직까지도 좀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어눌한 면은 없잖아 있네요. 지금 이제 들으신 말들은 가장 그 쉬운 멘트들이어서 그나마 좀 들리는데 그래요. 그 지배 구조를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네. 이 타이핑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꼈었고 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회견이 끝난 다음에 이대로 기사 나가면 이거 오보들 많이 나간다. 아하. 기사 작성 제대로 못하겠다 해서 롯데 측이 아예 그걸 녹음해 놨다가 네. 나중에 워딩을 정확하게 풀어서 다시 제공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그 신 회장의 발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라고 합니다. 네. 몇 년 전에 비해서도. 예. 그리고 수년 전부터 한국어 개인 과외까지 받으면서 그래요. 그래도 좀 한국어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노력은 그래도 저희가 높게 사겠습니다만은 과연 약간 좀 이런 어눌한 발음 속에서 롯데는 한국 기업 이문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또 마음에 아직은 이렇게 좀 이질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런데 사실 사과는 사과고 현재 분쟁은 또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신동빈 회장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영과 가족 문제는 별개다. 어허. 그러니까 사과할 일은 사과를 하지만 경영권 분쟁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거를 뜻하는 건데요. 앞서 그 신동주 전 부회장, 그러니까 형이죠. 신동주 부회장은 이미 이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한 상황이고 네. 그렇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그 관련된 발언 어제도 있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13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18만 정도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역시 사업에 대한 안전성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경영하고 그리고 가족의 문제는 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네. 사과와 경영권 분쟁 딱 미리 선을 그는 모습이고요. 네. 경영권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그리고 중요한 날짜가 17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결과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아무래도 좀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비유를 해보자면 1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의 그 주주총회는 결승전 정도로 볼 수 있을 테고 예. 물론 그 이후에 연장전이 있습니다. 바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정 싸움 네. 그게 될 텐데요. 일단 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이걸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양쪽에서 다 우호 지분 내가 더 많다. 네. 이렇게 승리를 또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인데 그래도 일단 현재 그 경영권을 장악한 신동빈 회장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자체를 장악을 하고 있어서 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요구하는 이사 교체 안건을 아예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네. 주총에 올려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판세는 신 회장 쪽이 좀 유리합니다. 일단 17일 그 주총에 올라가는 안건 2개도 사회이사 선임권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관련 안건 이렇게 딱 2가지라고 롯데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홈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7일에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사과문도 사과문이었지만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 이와 함께 나왔었던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뭐 예를 들어서 순환출자 해소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호텔 롯데에 대한 상장 추진 얘기도 나왔었는데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어제 오늘 롯데그룹주 상당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특히 롯데쇼핑 급등을 하고 있고 네네. 어제 신동빈 회장이 약속한 롯데그룹 그 지배구조 개편안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가장 먼저 현재 뭐 실질적인 그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죠. 지주사 체제는 아닙니다만 네. 사실상의 지주회사 롯데 호텔 롯데를 상장을 해서 현재 일본 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율을 좀 많이 낮추겠다. 그리고 주주들을 많이 다양화하겠다. 이런 내용들 담겨 있고요. 뭐 물론 이제 기업 공개라고도 표현을 하죠. 상장을. 네. 그러니까 현재 상당히 불투명했던 롯데의 지배구조를 더욱더 투명하게 만들겠다. 예. 공개를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연말까지 순환출자 80% 이상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현재 롯데그룹의 분위기가 많이 좀 폐쇄적입니다. 예. 그리고 군대식 문화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뭐 기업 그 지배구조 개선 TFT 그리고 기업 문화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업 문화도 함께 바꿔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그 롯데 호텔 상장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일단 현재 99% 이상을 일본 쪽 주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부터 좀 던지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했고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등재가 된 만큼 어느 정도 일본 쪽 주주들과도 좀 교감이 된 것 아니냐. 어느 정도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언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들이 물론 긍정적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런데 과연 이렇게 경영권 분쟁, 형과 동생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체제 개선이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선언을 한 건 하나의 자신감을 좀 대외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즉 본인이 한일 양국을 총괄하고 있는 물론 이제 명칭상 총괄 회장은 아버지인데 네. 한일 양국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추진하겠다. 내가 실질적인 경영자다. 이걸 만천하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그런 거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예. 지금도 뭐 한국에서 한국 그 실질적인 지주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호텔 롯데 그리고 핵심 계열사인 롯데 쇼핑 등에는 그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 회장입니다. 네. 그냥 그 신동빈 현재 회장은 사내이사로만 돼 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신 총괄 회장이 그러니까 창업주가 이번 그 지배구조 개편안을 찬성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신 총괄 회장은 계열사 상장을 반대한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이 때문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관측은 나오고 있는데 보면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신동빈 회장도 그렇고 그렇다고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를 최대한 가까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 이 전에도 한번 출연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시원한 해결책은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제대로 나와서 손을 들어주는 건데 과연 지금 좀 판세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뭐 신격호 총괄 회장이 이제 우리 나이로 그
출생 신고상으로 22년생이어서 94세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21년생 95세라고 하는데 예. 알츠하이머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정신 건강이 이제 지금은 좋지 않은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과연 신격호 회장의 진짜 의중이 뭔지 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제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과연 신격호 총괄 회장으로부터 적자로 인정받은 게 누구냐? 신동빈 회장이 과연 그 정통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네. 답변을 일단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 우물쭈물 하더니 그 말한 게 결국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저는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왔던 질문 목소리가 이대호 기자인가요? 예. 아니 그 다른 기자 저는 이제 한번 질문 찬스를 썼고 예. 다른 기자 이제 질문을 했는데 말을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시 한번 그래요? 그 소리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 정도 답변하고 넘어간 겁니다. 저는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상 모든 아들들은 아버님을 존경하죠. 우리가 좀 알고 싶었던 내용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좀 현문 우답을 계속 좀 내놓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추측을 하자면 아들 입장에서 네. 아버지가 치매다. 네. 혹은 아버지가 온전한 판단을 못한다라는 걸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걸 상당히 좀 꺼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롯데 그게- 측에서는 좀 판단 흐릿하다고 그게 말을 되게 해버렸잖아요. 지금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아들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합니다를 대외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텐데 네. 롯데 임원들이라든가 어떤 판세를 좀 움직이려는 세력들 예. 입장에서는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이 안 좋다라는 계속 흘리고 있어요. 예. 그래야지만 지금 신동빈 회장한테 유리한 판세가 그렇죠.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좀 대외적으로는 다른 멘트들이 나와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좀 보기도 안 좋죠. 예, 역시 참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정말 보기 안 좋은 그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궁금해하실 이런 순환출자 구조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이게 그냥 뭐 자 이렇게 하자라고 되는 건 아니고 돈도 참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어디서 날지 과연 그리고 경영권 전반적으로 회사 운영하는데 좀 피해를 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롯데 측이 밝힌 걸로는 순환 출자를 다 해소하고 지주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을 하는데 약 7조 원이 들 것이다. 이는 그룹 전체 순수익의 2, 3년치에 해당한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그룹 전체 그 현금성 자산이 한 5조 원 좀 넘게 있고 그리고 호텔 롯데를 상장을 하면 뭐 그 구주 매출뿐만이 아니라 신주 발행을 통해서 3, 4조 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자본력이 딸려서 호텔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게 뭐 무산되지는 않을 거다. 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롯데그룹 그 416개 순환 출자 고리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 2조 원 이상에 달할 거라는 지금 추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자금이 더 소요될 수도 있는데 호텔 롯데 상장하고 또 다른 계열사 뭐 대표적으로 그 세븐일레븐 네. 운영하는 그 코리아 세븐 또 롯데 정보통신 등을 상장을 해서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나갔던 CG가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호텔 롯데와 롯데 쇼핑을 합병하는 방식도 지금 관측이 됩니다. 해서 롯데 쇼핑 그 주가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순환 출자 고리 핵심이 계열사들이 가진 롯데 쇼핑 지분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롯데 쇼핑이 순환 출자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둘이 합쳐서 지주사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KB투자증권 그 분석인데요. 그 롯데 쇼핑 지분을 보유한 5개 회사 지금 나오죠. 롯데건설, 칠성, 후지필름, 정보통신, 롯데건설. 이 5개만 묶어도 롯데 쇼핑과 관련돼서 380개가 넘는 순환 출자 고리가 있습니다. 416개 중에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롯데 쇼핑부터 이게 풀어나가는 게 일차적이 되는 거고요. 다만 호텔 롯데랑 롯데 쇼핑이 과연 합병할 수 있겠느냐 쉽지는 않을 거다 전망이 나오는 게 예. 그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당사자죠.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 쇼핑 지분을 13%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예전에 삼성그룹 얘기할 때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 가지고 참 머리가 아팠었는데 머리 아픈 일이 하나 더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롯데에 대해서도 호텔 롯데와 롯데 쇼핑에 대해서 좀 합병 얘기 그리고 역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을 갖고 또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어떤 태클이 또 언제 또 세게 들어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롯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